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피커의 서브우퍼가 고막을 울리는 웅장한 사운드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스피커는 전 세계의 다른 스피커와 함께 거의 항상 검은색인지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스피커가 초록색, 빨간색 또는 무지개색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색이라고 화면을 향해 소리치고 계실 거예요. 첫째, 제가 거의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밝은 색상의 뮤직 플레이어의 화려한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래의 스피커가 여전히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스피커의 원래 기술에 검은 입자가 있는 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리가 증폭되는 즉시 진동판을 통해 전하가 전달되고 이 검은 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탄소 입자가 튀어올라 판의 상부막에 닿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피커의 뚜렷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스피커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색이 변하고 진동판의 상부막에 검은색 입자가 침전되는 것에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스피커의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인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는 검은색이 다양한 유형의 장식과 쉽게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벽, 가구, 옷 등이 모든 검은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검은색이 널리 퍼져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사운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노트북, 휴대폰에서요. 스피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스피커의 기원은 라디오와 전화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피커 형태는 1861년 요한 필립 라이스가 개발했습니다. 이 독일인은 독학 발명가로서 자신의 전화기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선명한 음색을 재생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몇 번의 수정을 거쳐 흐릿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라이스의 스피커를 개선한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벨과 다른 발명가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역학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877년까지만 해도 전기 역학 스피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를 바꾸고자 하는 전 세계 발명가들의 열망 덕분에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매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기 코일 구동 스피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베르너 폰 지멘스의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 왜 자석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스피커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발명가들이 논의하던 당시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스피커의 패널을 움직이기 위해 자석을 사용하여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이 결국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자석이 클수록 스피커의 소리도 커집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증폭 메커니즘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전기 스피커는 1924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죠.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질은 영화를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우드 스피커의 세계에서 획기적인 다음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1943년 듀플렉스 드라이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극장에서 중요한 높은 볼륨에서 더 나은 선명도와 일관성을 제공했죠. 이에 걸맞게 극장의 목소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듀플렉스 드라이버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즉시 테스트를 거쳐 1955년 영화관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스피커 디자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은 사운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건물에는 종종 벽에 두꺼운 커튼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방음 또는 음향 커튼으로 두 가지 모두 일반 커튼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러한 커튼은 촘촘하게 짜여진 무거운 천이나 더 좋은 품질의 안감으로 구성되어
즉 이러한 커튼은 소리를 흡수하고 방의 천장, 창문 및 평평한 벽에서 반사되는 음향을 줄여주죠.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극장의 카펫바닥이 두꺼운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단열재를 제공하여 소리를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카펫은 영화 상영 중 발자국 소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컵 안에 휴대폰을 넣으면 휴대폰의 스피커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소리 가두기 개념 때문이에요. 열린 공간에 앉거나 매달아 놓은 스피커는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투사합니다. 스피커가 진동하여 음파를 생성할 때 앞쪽과 뒤쪽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요. 스피커를 일정한 형태의 용기에 넣어서 스피커 뒤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컵 안에 넣으면 사운드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돼요.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므로 컵에서 스피커를 꺼냈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휴대폰과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모바일 장치가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이는 두 장치가 서로 가까이 있고 모바일 장치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스피커 주변의 매체에 전자기 교란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오디오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분위기를 이 짜증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을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전자기 간섭이라고 알려진 소음이 제거됩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4%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헤드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 중 46%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헤드폰을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에 따라 헤드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질에 따라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에 $100 이상을 기꺼이 지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헤드폰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헤드폰은 진정한 패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헤드폰 산업에 패션 산업처럼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계의 거물인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바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츠 바이 드레 헤드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태평양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주요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고 운동화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을 만들기로 했죠. 이 듀오의 아이디어는 2014년 애플이 $30억 인수한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 비츠 바이 드레는 헤드폰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애플은 헤드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2016년에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인 에어팟을 출시한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러한 헤드폰은 무선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내부 배터리에 의존해요. 대부분의 경우 편리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표준 AA 또는 AAA 배터리로 계속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페어링된 오디오 소스에서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해요. 이러한 신호는 소스 장치에 의해 인코딩되며 가장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 또는 적외선 캐리어를 통해 전송돼요. 헤드폰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오디오로 디코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로 음악이 전달돼요.